예, DWG 2015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단위는 밀리미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3D 형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양인지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3D 형상을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실제 결과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에 3D 모델링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거를 그릴 때 실제로 어떻게 그리는 게 더 빠를 거냐, 뭐 이런 판단이 써야겠죠. 사실은. 자, 한번 보죠. 먼저 밑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 스케치를 그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3D 영상 작업할 때는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뒷면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요만큼, 이 주황색 보이시죠? 이 선만큼 스케치를 한 다음에 앞쪽으로 돌출을 하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쪽에 이렇게 스케치가 있습니다. 뭐 앞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출하고 이거를 이제 대칭 복사하면, 아니면 대칭 복사라는 개념은 아니죠. 여기는 그냥 이동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D 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로 합쳐주게 되는데, 이걸 와이어프레임으로 모델링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는 보죠. 그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익스펜드 해볼까요? 했을 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히든라인 처리할 때 막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이 락 로테이션 켜놓으시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회전이 안 되니까 히든 작업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뷰를 잡아 놓으시고 락을 걸어 놓고 트림 한다든지 히든라인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림 매트릭으로 아마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먼저 그려야겠죠. 이 부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위에 부분을 그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리는 것이 좀 더 빨리 그리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미리 많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밀리미터로 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D 드라이브에 2015 안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이드 하고요. W키 누르셔가지고 UCS를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죠. NX 같은 경우는 좌표기가 3개 있습니다. 이 절대 좌표계, 앱솔루트 좌표계라고 합니다. ACS. 이거는 이제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 WCS입니다. CAD를 좀 하셨다 그러면 CAD 같은 경우에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죠. UCS라고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성만 있다고 본다 그러면 방향성에다 평면, 원점, 이 세트를 가지는 게 바로 데이텀 CSY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키 누르시고 XY 평면을 보면서 XY 평면에서 Z축 방향으로 위로 올리는 개념이니까 XY 평면에 그려야겠죠.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컨트롤 시프트 F1키랑 마우스 1키랑 연결해 놨는데 이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죠. 커브에 여기 베이지 커브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야겠죠. 후딱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0, 0 지점부터요. 0, 0, 0 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당 축의 양의 방향으로 갈 때는 이 각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축의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각도까지도 지정을 해야 된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 Z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마우스 위치가 여기 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길이 값이 현재 84입니다. 84 엔터 오겠죠? 그러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더블 걸리기 안됩니다. 그렇죠? 44입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쪽으로 할 때도 길이 지정하지 마시고요. 이 선이랑 평행하면서 이 미들이나 양쪽 엔드 지점을 찍지 마시고 점과 점 사이를 찍으면 이 선에 평행하면서 이 점까지 오겠다. 이 점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점을 클릭하셔가지고 마무리 짓고 빈 공간에서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해서 마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원을 그려야겠죠. 위에서 봤을 때 원의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원을 먼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으로 와가지고 좌표는 여기 00 지점부터 시작하니까요. x는 32.5죠. y는 어떻습니까? 8.0이죠. 더블 클릭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하네요. 그 다음에 지름이 6.5입니다. 6.5 엔터 치면 하나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얼마죠? 32.5 더하기 19 하면 되겠죠. 탭, 그 다음에 8 똑같습니다. 치수 다 기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름이 얼마죠? 6.5 똑같죠. 엔터 치면 이게 잘 안되네요. 그럼 다른 거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치수는 그대로 남아있죠. 51.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6.5 엔터 치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밑에서 봤을 때 제일 하층 부분 있죠? 그 부분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이제 위로 쭉 올리면 되겠죠. 예, 잔상이 보이면 F5키 리프레시 새로 고침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컨트롤 T 해가지고 다 범위 잡고요. 요 기능을 쓰고 싶으면 실제로 돌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모서리 선이 생기고 싶다 그러면 이 트레이스 라인을 켜놓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게 다이나믹으로 잡혀 있으면 이게 비활성화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디스턴스로 하셔가지고 백타 방향 Z축 방향이죠. 카피하는 거죠. 얼마죠? 높이가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프리뷰어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구나. 맞으면 오케이 하시든지 어플라이 하시면 되겠죠. 어플라이 하면 대화 상자 남는 거고 계속 이어서 작업할 수 있겠죠. 오케이 누르면 대화 상자 닫히는 거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이런 라인 처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앞쪽으로 가게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CS의 위치를 바꿔야겠죠. 그렇죠? WCS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원점은 어디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이 점에 갖다 놓는 게 좋겠죠. 예. 주황색일 때 드래그 해도 되고요. 갖다 놔도 됩니다. 또는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고요. X축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항상 선이라는 것은 NX 같은 경우는 선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누르냐 왼쪽을 찍느냐 오른쪽을 찍느냐 서로 달라집니다. 얘를 찍고 왼쪽을 찍으면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른쪽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해놓고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죠? X축은 이쪽이 되겠죠. 그럼 Y축 방향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안 맞죠? 그러니까 Y축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쪽 화살표를 찍으면 되겠죠. 방향이 반대됐네요. 더블 클릭하면 위로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축을 해서 X축, Y축이 되게끔 방향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선하고 매칭시킬 때 선의 어느 점을 찍느냐,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찍느냐 오른쪽을 찍느냐. 오른쪽을 찍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왼쪽을 찍으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 공간을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셔가지고 OK. 항상 OK 사인은 빈 공간에서 휠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야겠죠. 어느 부분을 그려야 됩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렇게 이 부분을 그려야겠죠.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커브 가지고요. 여기가 00 지점이죠. 0, 0, 0, 엔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원이 잡혔나요? 선이 돼야 되는데. 자, 0, 이 탭키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잡히죠? 그렇죠? 예. 자고, 델타가 켜져 있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이직 커브 가지고요.
하는데 요 델타는 해제하겠습니다. 델타 값은 이제 최종점 있죠. 최종점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켜놓고 스트링 계속 이어서 그릴 거니까 스트링 모드 켜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앵글 값은 0으로 맞춰 놓으시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면 마우스를 콕 찍어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첫 번째 선의 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 위로 가는 거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서 얼마큼 가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38에서 10 빼고 12 빼야겠죠. 그거 얼마입니까? 16인가요? 예, 16이 되겠습니다. 16 엔터. 위로 갔죠?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서 얼마죠? 37입니다. 밑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Y축의 음의 방향이죠. 그럴 때는 각도도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밑으로 내려오는 데는 7이죠. 7에 이쪽이 0도죠. 90도, 180도, 270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270도를 줘야겠네요. 엔터. 그 다음 옆으로 가는 거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해서 몇 도요? 몇 10 가고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선에 평행하면서 이 선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선을 찍으면 이쪽 방향으로 와버리니까 그냥 위로 하셔가지고 Y축에 이 선에 평행하게 잡혀 있으니까 각도까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위로 7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와서 이 선에 평행하면서 이 선까지 온다 라고 해주고 이 끝점을 클릭해서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해서 마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선은 재활용하면 되니까요. 굳이 따로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선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앞쪽으로 쭉 한번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T. 실제 우리가 필요한 선은 어디죠? 이 부분이죠. 한 칸에 범위 잡으셔도 됩니다. 자, 벡터 방향은 이쪽 방향, 그 대신 반대가 되겠네요. 화살표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얼마냐면 이게 44에서 22 빼니까 22죠. 그 대신 카피할 겁니다. 트레이스 라인도 켜놓으시고요. 옵션 잘 이해를 하시고 프리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오케이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쪽을 먼저 그리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고요. X축은 반대로 하고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Y축은 어떻게 됩니까? 찍고 이쪽 방향이죠. 그 대신 X축, Y축이 위로 가야겠죠. 찍고 이쪽 축이 돼야겠네요. 더블 클릭 위로 클릭 이 방향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베이지 커버 켜고요. 00 지점이죠. 0, 0, 0 엔터 치고 위로 가는 겁니다. 뭐 반시계 방향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시계 방향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로 가는 거죠. 얼마죠? 높이가 10입니다. 그러니까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0 엔터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0이네요. 밑에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5죠. 그러니까 Y축의 음의 방향으로 오는데 270도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현재 20에 10이니까 10 왔으니까 다시 10만 더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감 처리하면 되겠죠. 이 선에 평행하면서 이 선까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죠. 뭐 이 선, 왜냐하면 이 전체는 하나의 단일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클릭하셔가지고 마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기 땡땡땡이 뜬다는 얘기는 갖다 댔을 때요, 여러 개가 겹쳐 있는 상황이면 1, 2초 기다리면 땡땡땡이 뜹니다. 클릭하고 그럼 여러 개의 선이 지금 중복되어 있다. 그렇죠? 긴 선이 지금 두 개 있네요. 그렇죠? 짧은 선이 하나 있고 우리는 지금 짧은 선을 쓰고자 하는 겁니다. 자, 캔슬하고요. 파일 나와서 이 선이 뭔가 하나 잘못 그려진 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 그려졌네요. 이 점하고 마감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각으로 해 놓으시고, 그렇죠? 이 선의 끝점 찍고 이 선의 끝점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선을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 이동하는 거죠. 찍고 벡터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32죠. 그 다음에 카피 맞고요. 트레이스 라인 맞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겨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컨트롤 T 옮긴 다음 복사하는 겁니다. 이만큼 범위 잡고요. 엉뚱한 게 잡혔는지 꼭 등각 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스턴스로 해야 될까요? 다이나믹으로 해야 될까요? 다이나믹으로 하면 UCS 맞추느라고 시간 더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포인트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됐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카피하는 겁니다. 트레이스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시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점을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점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트레이스 라인 중간에 선이 필요 있나요? 없죠? 오케이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히든 라인으로 처리하시고 또 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등각 보기를 해 놓으시고 뭐 트라이어 들어갈까요? 예,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트림 하시고 작업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원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4분선이니까 4등분한 선 클릭 빈 공간 다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마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요. 계속해서 클릭 총 3번 클릭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범위 잡을까요? 그런 다음에 위에 거는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Shift 키 누른 채 이걸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선 아무거나 하나 더 클릭해 보시죠. 그럼 이게 뜰 겁니다. 여기서 색상 뭐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고 히든 라인으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들이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는 선들은 조금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선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선이 중복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이때 인헤리트 상속받는 거죠. 찍고 이 선의 속성을 상속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 그렇죠? 지울까요? 이런 경우는 하나 지워버리고 새로 여기 거점에서 이 선의 거점과 이 선의 거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굳이 막 트림 하셔가지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작업을 해주면 아마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잘리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뭐 이런 거 한번 보자. 이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트림 커브 하셔가지고 아니면 여기 있죠. 커브에 트림 커브 가지고 반드시 리셋 하고요. 3차원적으로 이제 교차되어 있는 이 선들을 자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인터섹션에서 요거를 스크린 노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있는 화면 그대로 2D 평면이라는 가정하에서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체적으로 교차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가상으로 어소시에이트 거고요. 하이드 하시고 자를 부분은 그렇죠? 스타트로 잡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자른 쪽으로 해서 선의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를 쪽으로 해서 끝 쪽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을 자를 거예요. 이쪽을 찍는 게 낫겠죠. 찍고 칼날은 얘가 될 겁니다.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잘려나는 게 보이시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마감 처리하다 보면 충분히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그린 다음에 이동하고 다시 이런 선들을 하나씩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거를 모델링 하는 방법은 와이어프레임 방식으로 했을 때 모델링 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되겠죠. 사람이 1000명이 다르면 1000가지가 있는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선들은 필요 없겠네요. 지우고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라인 가지고 이 선의 끝점에서 이 선의 끝점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